있다 이동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2023년 학교폭력 사안 처리 가이드북 개정 내용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들어가기 앞서 학교폭력 개념 그냥 간략하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폭력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 모욕, 공갈, 강요, 강제적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피해 학생에게 신체, 정신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 내용 잘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제 오늘의 주제인 사안처리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개정 내용을 보게 되면 9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가해학생의 학적병동 관련해 가지고는 지금 한번 보면 여기 보시면 됩니다. 8호 전학조치의 경우 우선적으로 실시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고 하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전학조치를 받게 되면 전학조치를 받는 경우 전학조치뿐만 아니라 교육도 받게 되고 부가조치로 교육도 받게 되거나 아니면은 여러 가지 조치들이 같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학조치 같은 경우는 학적을 변동하는 거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다른 조치들을 다 이행해야지 전학조치가 되는데 그게 지금 개정된 겁니다. 보면은 전학조치를 우선 받으면 다른 조치를 이행하기 전이라도 이게 중요한 겁니다. 다른 조치를 이행하기 전이라도 우선적으로 전학을 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안 처리 가이드북에 적혀있는 내용을 보게 되면 가해 학생은 학교폭력 사안이 접수된 때부터 심의위원회 조치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원칙적으로 학적 변동을 제한한다. 다만 학교장이 관련 학생 간 분리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치가 미행이 됐더라도 내부 결재를 거쳐 학적 변동을 수반하는 조치를 우선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 그러니까 할 수 있다라고 하니까 재량권으로 둔 거죠. 근데 여기 붙은 겁니다. 8호 조치를 학교폭력 대책심의에서 8호 조치를 받게 된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전학을 실시해야 된다.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8호 전학 조치를 받게 되면 다른 조치 이행하지 않더라도 전학 조치가 우선적으로 실시되게 되어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그거 관련된 것들을 개정된 내용을 보면은 그러니까 가이드북에 이게 이제 변경된 내용들이 적혀져 있는 거를 그냥 제가 적어놓은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교육장으로부터 전학 조치를 결정을 통보하던 학교장은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 즉시죠 7일 이내 전학할 학교에 배정을 요청한다. 그리고 교육장은 심의위원회가 17조 1항에 따라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입니다. 17조 1항에 따라 전학 조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전학 조치가 내려진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학교 소속 학교장에게 통보하고 이 통보를 받은 학교장은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해당 학교에 전학할 학교의 배정을 지체 없이 요청해야 된다. 지체 없이 7일 이내겠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다는 거 잘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보셔야 되는 게 지금의 가해 학생과 분리를 3일로 해놨는데 이제 7일로 변경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가해자 분리를 최대 7일, 그러니까 최대 7일이니까 7일을 무조건 해야 되는 게 아니라 7일 내에서 학교장 재량으로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분리 기간은 분리 방법 결정 시점부터 최대 7일 이내 범위에 실시하되 이런 거를 피해 학생이 분리된 경우에 종료된다. 그냥 요거 보시면 되고 요것도 7일 범위내. 그래서 최대 7일로 변경되었다. 요거 잘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7일을 초과하지 않음. 그러니까 7일 내에 7일이라고 하니까 무조건 7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7일을 초과하지 않는다는 건 뭐냐면 7일 내에서 학교장 재량으로 할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마지막으로 추가된 내용이 피해자 진술권 보장입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게 되면 피해 학생이 가해 학생의 불복 절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진술할 수 있도록 행정소송이나 행정심판 등에 관련해서 피해 학생에게 안내하도록 개정한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가해 학생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 교육장은 피해 학생에게 불복 사실, 그 다음에 심판 소송 참가를 통한 의견 제시가 가능함을 안내하여 진술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한다. 해가지고 이렇게 피해자 진술권 보장 관련된 규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9월 1일부터 시행한 게 다시 한번 보시면
가해자 학교폭력 관련해가지고 전학조치 나오면 전학조치 즉시 이행되게 되었다는 거. 그 다음에 다른 조치 이행 안 하더라도 그 다음 두 번째로는 가해 학생 분리 3일에서 7일 최대 7일 그러니까 7일 내에서 학교장 재량으로 할 수 있다는 거. 마지막으로 피해자의 피해 학생의 진술권 보장해서 이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즉 가해 학생이 불복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그거에 대해서 불복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이제 소송 참가를 할 수 있다 아니면 심판 참가를 할 수 있다는 내용 이거를 안내해 줘야 된다는 거. 이렇게 세 가지 규정이 더 규정된 겁니다. 잘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뭐 오늘의 주제를 좀 정리를 하자면 뭐 피해든 가해든 학교 폭력이 문제된 경우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정적인 대응은 오히려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특히 학교 교육지원청은 수사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뭐 피해든 가해든 각자의 입장에서 주장할 수 있는 입증 자료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한 뒤 이를 바탕으로 법률적인 주장을 해야 되고 합리적인 주장을 해야지 원하는 결과 얻을 수 있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감정적인 대응은 안 좋고 법률적, 합리적 그리고 객관적 그 직접적으로 뒷받침하지 않더라도 감정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해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교 폭력이 문제된 경우 그 혼자서 대응하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이제 변호사님 도움을 받는 게 더 좋을 수 있으니까 그리고 변호사님들이 아무래도 이제 보면은 법률 전문가다 보니까 합리적 이성적으로 주장을 하는 부분이니까 변호사님 도움을 받으셔서 진행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고 변호사님 도움을 받으실 때는 제가 항상 두 가지 확인하라고 말씀드립니다. 우선 첫 번째 대한변협에서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로 인정하고 있는지 제가 말씀드립니다. 계속 누누이 전국에 저를 포함해가지고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님 대한변협에서 인정하고 있는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님 10몇 명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그거 잘 확인하시고 자, 두 번째 현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지 이 두 가지 꼭 확인하셔서 이 두 가지 요건 충족하시는 변호사님의 도움을 받으시면 아무래도 사건을 진행하는데 조금 수월할 수 있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여기까지 마치겠고 저는 이변의 일단 이동현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